맞습니다. 다음은 장웅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미스터리 Y죠? 네. 자, 2005년에 직장 상사가 내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9년째 딸이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쫓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스터리 Y에서 취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사건, 사고, 화제의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들, 그 미스터리를 풀어봅니다. 미스터리 Y. 벌써 9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 어머니는 오늘도 딸의 사진을 옆에 두고 망부석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런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시 9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9년 전 딸이 어머니의 곁을 떠난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건 2003년 8월 딸이 회사에 입사하고서부터입니다. 인사과장이던 유부남 A씨가 황 씨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10시까지 당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후배 차를 타고 그리고 분당 서현동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는 이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태워다 줬는데 이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부터 미행을 해갖고 쫓아왔어요. 2005년 5월 사건 당일 황 씨는 당직 근무로 인해 퇴근이 늦어지자 직장 동료의 차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A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할 얘기가 있다며 황 씨를 납치하듯 끌고 간 A씨. 그로부터 이틀 뒤 A씨는 황 씨를 살해했다며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서 자수를 합니다. 내연 관계인 황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를 범했다는 건데요. 어머니는 이 모든 게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9년 전 사건의 실마리가 있다는데요. 이 차요? 네. 오늘 이 차는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 딸을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간 차예요. 이 살인사건에 이용한 증거물인데 이 차를 수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증거물을 계속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비를 들여 보관하고 있는 차량. 차 안에는 당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흔적들이 의문스럽다고 말합니다. 차 안에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한 A씨. 하지만 증언과는 다르게 딸의 몸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옷 같은 걸로 누르다가 안 돼서 손으로 졸랐을 가능성. 맞았다고 보는 건 여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멍이 든 거는 이거. 황 씨의 몸뿐 아니라 차 안에도 폭행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문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디건도 벗겨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브래지어 끈이 다 풀려져 있고 그리고 치마도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서 치마 엉덩이 뒷부분에 팬티에 흙이 이렇게 짓이겨져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짝짝짝 가 있어갖고 그리고 이게 성폭행 하려고 했던 증거가 확실한데 그쪽으로는 조사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성폭행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차량 조사는 물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로 종료된 수사.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두고 수사가 종료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A씨가 황 씨와 내연관계라 주장했기 때문인데 어머니는 이 점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내연관계가 아니다 에서 살인관계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피해자의 의사에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대한 범죄 피해 처벌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두 사람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걸까요? 형사 2심에 그 피의자 쪽 변호사가 제 딸이 그 직장 상사한테 연애 편지처럼 보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형사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A씨 측에서 내연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황 씨가 직접 써서 보냈다는 연애 편지인데요. 제 딸 글씨는 제가 알죠. 근데 이 글씨가 제 딸 글씨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 딸 다이어리에 있는 글하고 그 메모지하고 국가서에 감정을 해서 제 딸 글씨 아니라는 거가 나왔어요. 어머, 내연 관계 증거 자료였던 연애 편지는 A씨에 의해 조작된 진짜 것이었습니다. 나쁘다. 그런데 거짓된 증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황 씨와 A씨가 사귀고 있다고 진술한 동료 직원, 내연 관계로 판단할 만한 저희 증언이었는데요. 딸은 직장 상사하고 사귀지도 않았고 이 직장 후배하고도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자기하고도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바꿔놓은 거죠. 결국 이 역시 위증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조사 끝에 밝혀진 진짜 진실이었습니다. 나쁘네요.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는 내연녀로 알려져 있고 또 성폭행 혐의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 이렇게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였다, 뭐 내연 관계였다 이런 내용으로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형량도 적고 또 회사 쪽 책임도 회피하려고 이렇게 치정사건을 몰고 가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한 거죠. 이번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 하지만 다른 살인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량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수준입니다. 22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딸에게 죄스럽기만 하다는데요. 항상 보고 싶죠. 뭐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항상 보고 싶죠. 어머니는 9년째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딸이 준 숙제를